17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공약으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불경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1일 조기 개장합니다. 한 달 동안 해수욕장 일부 구간에서 해수욕이 가능하고 해수욕 가능 시간 외에는 입수가 금지됩니다. 부산시가 청년 유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정책을 청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건데 청년 지원 연령도 39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서 이용자인 주민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결국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단감동에서 사하구 신평까지 운행하는 17번 시내버스입니다. 부암 단감 권역에서 서면 시내는 물론 부산역과 남포동까지 환승 없이 연결하는 그야말로 황금 노선입니다. 지난 4월 17번 버스 이용객 조사 결과 부암과 단감동 일대 27개 정류소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958명. 이 가운데 40%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번 버스 노선은 지난 2003년 폐쇄됐다 이듬해인 2004년 복원됐습니다. 주민 민원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노선 복원 20년 만에 또다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7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17번이 없으면 되게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살잖아요, 단감동에 사람들이. 요 종점에서부터 그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한 두 코스 정도 가면 거의 서서 가거든요. 부산역에 가도 계속 이걸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17번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서면 가도. 근데 지금 없으면 안 되죠. 부산시의 이번 노선 조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은 서구에서 사하구를 경유해 강서 차고지까지가 종점입니다. 기존 부산 진구에서 부산역, 중앙동까지 노선은 폐쇄됩니다. 함께 조정 대상이 된 61번 시내버스 역시 서부 터미널에서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는 제외됐습니다. 버스 이용자는 그대로인데 버스 노선만 줄어든 겁니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버스 노선 조정을 다시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노선 조정안 시행을 잠정 보류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청년 인구 유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문제부터 교육과 주거, 문화, 복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텐데 부산시가 청년 유입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청년 지원 연령 상한도 39세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65만 명, 지난해에만 청년 만여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부산 연령별 청년 비중은 19.6%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청년 인구와 연관된 결혼과 출산 지표 역시 좋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산, 청년들을 유입시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부산시가 부산의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하겠다며 청년 유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 유출 문제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밝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 지역이 주도해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청년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 혁신 계획도 내놨습니다.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학생의 선취업 후 학습 계약학과 프로그램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산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가 협력해 지역 대학이 주도의 지역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공모 지원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30개 이상 공공기관을 부산시로 2차 이전하고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형 융복합 혁신 산단이 조성 중인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 특구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4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방안을 근간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접근과 함께 시 전 부서의 역량을 모아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 지원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산 청년 지원 연령 상한을 기존 18세에서 34세까지 해서 39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요즘 한낮 햇볕 정말 뜨거운데요. 벌써 시원한 바다 생각이 간절한 여름이 왔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다른 곳보다 앞선 6월 1일 개장합니다. 한 달 동안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일부 구간에서만 해수욕이 가능한데요. 7월부터는 부산의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엽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사장에서 수상 구조대원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빨리 달리기 위한 체력은 필수. 수상 훈련도 이어가며 여름철 해수욕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체력도 기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는 구조 역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여름철 손님 맞이를 시작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정해진 곳에서만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관광 안내소에서 이벤트 광장까지 300m, 송정해수욕장은 관광 안내소에서 복합 이용존까지 150m 구간입니다. 최근 서핑 구역이 160m에서 270m로 확대된 송정은 서핑과 해수욕 구간이 구분됩니다. 6월에는 해수욕이 지정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도 서핑을 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서핑 구역 270m 안에서만 패들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피서객 안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갯바위 낚시를 막기 위해 상시 감시 요원을 투입합니다. 늦은 시각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 불꽃놀이나 야영, 무단 입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능형 CCTV를 30대 추가 설치했습니다. CCTV 화면에 파란 실선을 넘어 바다에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경고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간 외의 시간에는 입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저희가 지능 CCTV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감시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안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와 다대포, 송도, 일광 등 부산의 나머지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전면 개장하며 파라솔이나 물놀이용품 대여도 7월부터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박형준 시장 취임 2년 동안 8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성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총 101건, 8조 6,084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입주가 되거나 시설이 준공된 건 14건, 부지 계약 설계나 착공이 진행 중인 건은 35건이며 이외에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건 48% 상당입니다. 부산시는 부지 계약에서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투자 진행 수준은 빠른 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용의자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한 검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금정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살인사건 등의 내용을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부산 지역 도서관에서 대여하거나 직접 소지한 책 목록에 범죄 관련 도서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행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1일 강력범 신상공개 결정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부산 콘텐츠 마켓이 31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부산 콘텐츠 마켓은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17회를 맞은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전 세계 35개국 600여 개 국내외 주요 방송사와 영화, 영상 관련 업체가 참여하며 BCM 마켓과 BCM 펀딩, BCM 콘퍼런스, BCM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1,5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2억 달러 규모의 거래와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부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 주 업무입니다.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오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물꼬가 트이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는 물론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여객 기업들의 부산 이전 역시 기대 효과.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도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나아가서 남부권의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인 본사의 위치를 서울로 못 받고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산시는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상공계, 시민단체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건 역시 숙제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전 지원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단장을 맡고 있고 한 27개 정도의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고, 남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인 이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원도심과 서부산권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학 중 학습 공백 채우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부산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서 원도심 서부산권 초등학생과 중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인성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성교육과 연계한 영어 교육으로 원도심과 서부산권 학생들의 글로벌 공동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